자, 이제 7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지원 민간주택 촉진지구의 시행자 편입니다. 시행자. 이제 일단 촉진지구 시행했죠. 항상 어떤 사업이든 이 촉진지구든 뭐든 간에 장소를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을 딱 했으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시행을 할 자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시행자들이 각종 어떤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요것은 이제 지구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지구계획이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공사 착수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지구계획도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요 시행자들이 요 지구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요 촉진지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이것은요, 요 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하고 시행자를 자격을 확인해서 시행자 지정을 딱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정권자가 요 촉진 사업들은요, 요 다음에 해당하는 요 사업자 중에서 바로 촉진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를 정합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요 정해진 촉진지구 장소가 정해지면 요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50%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땅을 확보한 임대사업자를 정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또 건물 민간 임대주택 건축은 하지 않지만 토지만 조성할 목적에서 공공주택 사업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보시면 나와 있죠.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 건설은 못한다. 촉진지구 조성사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요 시행자 지정하기 이전에 누가 시행자 지정해달라고 누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제안. 촉진지구 자체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 이상을 소유한 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도 제안도 할 수 있고, 또는요, 소유 말고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대사업자겠죠. 부영 같은 경우에서 많이 합니다. 동의받고 제안을 할 수 있어. 제안을 통해서 지구가 지정이 딱 되었다. 그러면은 요 제안을 한 자를 우선적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50% 토지 면적에 동의받으면 제안을, 50%의 토지 면적을 소유한 자는 시행자도 될 수 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제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도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요들이 이제 지구 시행자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 지구 계획, 개발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도 승인도 받습니다. 시행자들이 작성해서 역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딴 거는 넘어가시고 기타 특례편 보시면 요 1번 사항이 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촉진지구란 장소는요, 시가지 내에서는 땅이 작아. 그래서 시가지 외에서 땅을 크게 주는데 또 싼 땅을 줘야 돼. 싼 땅을 주려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이런 식의 싼 땅을 많이 줍니다. 줘요. 그래서 요 시행자들은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변경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린벨트라는 것은요, 보시면 상당히 훼손이 힘들고 잘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위해서는 그 땅 면적의 촉진지구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요 시행자들이 요 그린벨트 풀어달라, 해제될라,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 변경을 제안도 할 수가 있다라는 또 특례를 줍니다. 특례. 그래서 그 그린벨트 내에서 나올 때는요, 미리 사전에 다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역 지정 받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받고 나서 이제 제한 해제, 개발당국 해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가 딱 되어지면 다 해제를 해줍니다. 해제를 딱 해줬는데 2년 되어도 지구계획 승인받고 요 고시도 못하고 있네. 결정 고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원복합니다. 원복. 그래서 환원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고요. 또 오른편의 가운데 별표상도 중요합니다. 토지의 수용 사유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이건 원래 민간 사업입니다. 원래 혜택은 주지만, 하지만요, 토지의 수용권도 준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50%를 소유한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또 제한도 할 수 있지만 또 50% 소유 못해도 50% 동의받아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한해서 후역 증액받으면 우선 승계가 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시행자들이 3분의 2까지를 소유하고 나머지 땅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았네요. 그러면요. 진짜 나머지 3분의 1 안 되는 건 알밖에 들어있죠. 강제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소유한 자, 동의받으면 제한, 구역 지정 제한을 50%를 소유한 자들은 시행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 소유하고 소유자 2분의 1, 50%에 동의받으면 수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절차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좀 별표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죠. 그래서 건용청 혜택을 똑같이 준다.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촉진지구 규모가 크죠. 거의 신도시 개발사업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일 밑에 보시면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입니다. 공급. 이건 분양이 아니겠죠. 임차인의 모집, 또 임대료의 결정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라서 임대 친다. 란 말인데, 그럼 임대 칠 때 임대 조건이 무엇이냐랍니다. 임대 조건 하면 첫 번째 임차인 선정, 두 번째 임대료 결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선정 부분이 첫 번째 등장하고 또 보시면 그 임대료, 그 다음 페이지 임대료가 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임차인 선정입니다. 임차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차인 선정은요, 법에서 정합니다. 법에서 정해요.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임차인만 입주합니다. 공공지원, 공적인 지원 했으니까 임대료와 임차인의 선정 등은 제한받는다.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요, 임대사업자 지가 정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공개 모집하지만요, 공개적으로 다 광고를 하지만은, 어쨌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런데 공공지원은요, 국토교통부 령법으로 조건을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1번입니다. 밑에 보세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임차인들만 법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법에 있습니다. 무주택자일 것이고 또 일정한 자산 수준도 다 봅니다. 법 그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밑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의 임차인은요, 주택이 10개 있건 20개 있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서의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해서 그들은 주택을 뭐 타 지역에 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쪽에 직장 등 일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 임대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입주할 수 있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단지 안에서 30호 이상, 이 말은요, 하나의 규모 뭡니까? 하나의 단지. 하나의 단지 안에 30호 이상의 임대사업자들은요,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10일 전까지 이 관할 신고에 신고를 해야 된다. 30호 이상 되는 그 단지 내에, 한 단지 내에서 30호 이상의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최초에 임차인 모집할 때 미리 관할 신고한테 바로 모집 신고하라. 라는 부분이 10일 전까지 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자, 또 밑에 요 관로 입은 사항들은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조건이 많습니다. 주택도 소유하면 안 되고, 또 딴 데 이중으로 입주하면 안 되고, 또 소득도 일정 수준 다 본다. 또 각종 신용 제공 정보 동의서 서면 또 다 한다. 이런 말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임차인한테만 주어지는 업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또 관로 3번입니다. 자, 임대 의무 기간 및 양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배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요, 공공지원이든 장기 일반이든 다 10년이다. 이렇게 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돼요. 중간에 임대사업자 본인 스스로가 그 임대주택을 딴 데 팔아먹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요, 10년까지는 업무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야 돼. 딴 데 팔아먹지 못한다. 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떠할 때는요, 임대주택을요,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다만 시군구청한테 신고만 하고 양도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요 사항인데, 임차인이 보호가 됩니다. 이 말은요,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임대주택을 팔겠다, 양도하겠다 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다른 이 제3자는요, 임대사업을 할 목적이 있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사람만 임대주택을 매입, 양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 똑같이 1년에 1년에 5%씩 요 정액 한도를 딱 지키면서 그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임대사업을 할 다른 임대사업자한테는 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법에서 최초 1대 외에는요, 그 이후에는 10년까지는 다 법에서 다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고하면 임대사업자끼리는 항상 양도양수 포괄승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입니까? 이 3번 상이 또 조금 헷갈립니다. 어떠할 때는요, 신고가 아니고 시군구청한테 허가를 받으면 임대사업을 할 자가 아닌 자, 일반 제3자한테도 양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 나옵니다. 일반인, 또 일반 법인, 또는 뭐 임차인한테 이렇게 임대사업을 할 자가 아닌 자한테도 허가받으면 양도할 수 있다. 어떤 경우나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2번 보시면 뭡니까? 임대사업자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빵꾸 납니다. 더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 허가받고 이제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요, 요 통째로 인수해서 임대사업을 할 다른 법인한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최근 12개월간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데 20% 이상이 임대가 안 되고 있어 공실이 발생합니다. 공실 발생하면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 계속 비용만 나가죠. 좀 피해가 클 수 있어. 공실 발생한 거주택들 떨이 처분을 하게 해준다란 말이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12개월간에 임대 안 된 집이 공실이 20% 이상이다. 그러면 계속 임대 안 된 그 해당 주택을요, 떨이 처분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요, 모든 법을 다 다 무시하고 자기들 철거한다, 관리처분 계획 났다, 바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 내어보냅니다. 이같이 철거가 예정되어진 그 임대사업 주택이다. 그럼 하기도 곤란하죠. 그럼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당신 요 집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은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나는 20년 이상 임대 길게 하겠다. 좋네요.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간 동안에 또 관리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10년, 그 중에서 10년 지난 것 몇 개 팔아가지고 비용 충당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또 5번은 뭐냐면, 종전에 있던 여러분들 그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사업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 법령이 나오기 그전에 있던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사업은 계속적으로, 그때는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는 단기 민간 임대 있습니다. 이것들 보시면은 그 임대 4년, 8년, 10년 아직 안 되어도 지금 계속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 아파트 매입 임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임대 안 됩니다. 그러면 4년, 8년 채우기 전에 나 좋다, 그럼 나 싫다, 중간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요,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요, 또 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버지 임대사업자가 사망하셨어. 그럼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근데 아들이 난 임대사업자 싫다, 상속 승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요 기간 10년 안 채워도 팔아먹을 수 있다 등이 있고요. 또 상속자가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는 등록 결격 사유라든지 거부 사유에 해당이 돼 신용 불량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팔 수 있게 해준다 등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는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한테 또는 거주한 임차인한테 양도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등장하네요. 임대료. 조건이 두 번째죠. 이제 임차인 말고 두 번째 조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하면요, 공공임대와 똑같아요. 임대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 이걸 합한 것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최초로 민간 임대에서의 임대료 정할 때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도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상한선, 그 범위 안에서, 그 아래에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그래서 상한선을 딱 정합니다. 그런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월세 포함해서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본인 개인 사업이야. 그러면 뭐 서울시 안에서 위치가 좋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뭐 5억, 월 임대료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임대사업도 망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다 해야 돼요. 최초일 때만 일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최초일 때는 이렇게 해도 그 이후에는요, 그 장기 일반 공공이와 똑같이 상한선 등을 제한합니다. 최초일 때 말고 그 이후에는 보시면 공공지원이든 장기일반이든 간에 임대료 청액 1년에 한 번씩 5% 내에서 청액 비율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만 단서 보시면은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10년 요 기간이 넘어가서 임대를 계속할 때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5% 제한받는다. 그래서 장기일반은요, 최초로 임대사업자 정했어.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5% 제한받습니다. 10년 딱 넘어가죠. 그 뒤부터는 팔아먹든지 양도하든지 또는요, 뭐 그때는 뭐 10년만 딱 넘어가면 정액 비율 제한이 없다. 뭐 50% 한 번에 딱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장기일반 같은 10년까지는 못하고 10년 지나면 바로 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료 보시면 현금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결제도 가능하다 보시고요. 임대료의 정액을 청구하면서 월 임대 보증금 청액 비율 요것을 월세로 전환을 할 때는요,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 임차인들은요, 임대 보증금을 목돈 이것을 쌓아두는 게 낫지 월세가 올라가면 다 비용으로 돈 쓰게는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청액분을 월세로 돌린다. 월세가 올라갑니다. 임차인 동의받아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환되는 월 임대료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바로 20분의 1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제한을 다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에 관한 보정 있죠. 보정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